이번 컨텐츠에서는 유튜브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유튜브 마케팅은 어떤 광고 상품이 있고 어떤 타겟팅 전략이 있어서 되게 얼마큼 유튜브가 되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정말 중요하고 유튜브 해야 된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왜 중요할까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좀 답을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고, 전 세계 글로벌 플랫폼이고, 전 세계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만든 컨텐츠를 돈을 들여가지고 좀 비싸게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유저들에게 많이 보여주기 위하고 우리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잘 만든 콘텐츠를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봐주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우리의 그런 메시지가 담긴 컨텐츠를 많이 보여주고 그들과 양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편리하고 열려있는 그런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사랑하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저들 또한 유튜브를 워낙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친숙한 플랫폼이어서 그 안에서 본인들의 컨텐츠, 본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소비도 하지만 좋아하는 컨텐츠를 소비를 하면서 본인들의 욕구를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광고 컨텐츠를 보았을 때 그들의 욕구도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겠죠. 그들이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혹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싶을 때, 그리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을 때 이런 적재적소에 우리가 콘텐츠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그들과 소통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과 많은 소비자들이 유튜브에서 서로와 서로를 이제 연결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왜 중요한지 몇 가지 이제 좀 수치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들은 아까 앞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소비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월등히 많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들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들은 이제 1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별로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어떤 미디어를 소비하는지,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지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가장 연령대별로 좀 일괄적이게 많이 하는 그런 미디어 행태가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SNS를 좀 즐겨 이용하시거나 OTT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등의 미디어 행태를 보였습니다. 물론 연령대별로 좀 특징은 다를 수 있겠죠. 아무래도 10대와 20대들은 좀 압도적으로 이제 영상을 소비하는 OTT 플랫폼이나 메타나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들을 통해서 영상을 소비하는,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유저들입니다. 그럴 때 20, 30대 같은 경우도 물론 영상을 많이 이용하지만 SNS도 많이 이용을 하시면서 본인들의 지인들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도 많이 즐기고 있고요. 특히 이제 40, 50대나 중장년층으로 갈 때는 좀 포털에서 본인들이 궁금한 것들을 이제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OTT를 이용한다거나 좀 어린 연령대와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일괄적으로 되게 좀 공통된 부분은 온라인 동영상을 가장 많이 시청한다는 거는 전 연령대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보여지는 소비 행동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게 큰 포인트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느냐, 바로 그것이 유튜브입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동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지, 동영상을 많이 보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유튜브예요. 유튜브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에서도 봤을 때 정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유저뿐만 아니라 해외 유저들에게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싶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유저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정말 무료라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어떤 마케팅을 할 때 사실 비용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채널을 개설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우리 유튜브 채널을 쉽게 개설할 수도 있고요. 컨텐츠를 올리는 것도 무료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시간만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전 세계의 유저들과 소통을 하면서 나를 홍보하고 우리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열려있는 연결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가 있어서 정말로 작은 기업이나 작은 브랜드 혹은 개인이 갑자기 이제 유명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흔치는 않겠지만 그리고 작은 기업이 정말로 어떠한 정말 사소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작은 일들이 굉장히 유저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전파될 수 있고, 그리고 유저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 사건들을 경험하실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소셜 플랫폼들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그런 작은 영향력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편리해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브랜드나 우리 기업이나 나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의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정말 팩트체크를 해봤을 때 왜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위 플랫폼, 넘버원,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튜브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잘 만든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영상을 시청하는 거니까 좀 동영상 헤비 유저인 10대, 20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분들인 40, 50대까지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유튜브가 정말로 중장년층 분들, 좀 젊은 층만 이용하는, 젊은이들만 이용하는 플랫폼이 아닐까? 유튜브를 정말로 이제 중장년층 분들도 많이 이용하실까라는 좀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연령대별 데이터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을 이제 순위를 뽑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근데 많이 이용하는 횟수로 봤을 때는 이제 1위가 카카오톡이고 2위가 유튜브인데 그 차이가 크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그래프를 보시면은 유튜브와 카카오톡이 월등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안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시간으로 비교했을 때는 정말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보다도 월등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메신저를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업무를 이제 메신저로 하기도 해서 정말 하루 중에 이런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이용하는 시간이 결코 짧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대별 데이터를 봤을 때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이제 이용하는 그 시간대로 봤을 때는 정말 월등히 차이 난다는 거를 보면은 얼마큼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걸까에 대한 그런 체감적인 게 좀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게 되면, 물론 업무 시간이나 이제 이동하는 시간에는 집중해서 뭔가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할 수는 없겠지만, 좀 자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는 영상을 좀 길게 시청하는 편인데요.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이제 시간을 모으다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유튜브에서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 첫 번째 컨텐츠 설명드렸던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컨텐츠를 계속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머물다가 바로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려던 영상 혹은 내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왔을지라도 보려던 영상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저에게 추천되는 영상을 타고 가다가 결국에는 나는 처음에 보려던 영상과 전혀 다른
분야의 영상이라든지 다른 장르의 영상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영상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알고리즘은 계속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영상을 계속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결코 지루하거나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유튜브에서 머물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처음에 시청하려고 했던 콘텐츠가 아닌데도 끝까지 다른 정말 전혀 다른 콘텐츠 시청하시는 경우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저나 이런 것들에 관심도 있고 해가지고 처음에 해저 영상을 보다가 정말 나중에는 갑자기 귀집하는 영상이라든지 ASMR을 시청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영상을 내가 보고 있었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재밌는 콘텐츠들을 계속 추천해주는 것이 바로 유튜브의 매력인 거고 유튜브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알고리즘이나 이제 좋은 컨텐츠들로 인해서 많은 유저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취미 활동이나 그리고 여가 시간들 그리고 뭐 검색 궁금할 때 하우투 영상을 찾거나 다양한 소비 이제 행동이나 뭐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뭐 소통을 하기도 한답니다. 최근에는 뭐 라이브 쇼핑이라든지 그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일반인 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것도 있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채널 탭도 있어서 마치 SNS처럼 실시간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미지나 텍스트로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근황을 나누는 그런 메뉴도 있을 만큼 유튜브에서는 모든 거를 되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의 매력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쇼츠 가 굉장히 또 엄청 많아지고 있죠. 쇼츠가 되게 은근 재밌더라고요. 저도 쇼츠 탭에서 이제 보다 보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쇼츠의 매력도 엄청 많죠. 쇼츠는 아무래도 짧고 그리고 되게 임팩트가 있고 뭔가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저에게 이제 정신없이 뭔가를 막 전달합니다. 제가 뭔가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쇼츠만의 매력인 것 같고 그런 쇼츠 컨텐츠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쇼츠에서도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광고 상품도 쇼츠 지면으로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도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상품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연령대별로도 좀 보시면은 젊은 층만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이제 살펴봤는데 파란 색깔 그 그래프는 이용하는 유저의 수를 나타낸 게 아니고요. 증감하는 그 수치를 표현한 건데요. 워낙에 10대, 20대는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건 알고 있으실 거예요. 10명 중에 9.9명은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장년층 분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실제로 광고를 이제 집행하는 거 데이터를 보면요. 이 40대와 50대 분들의 광고 성과라든지 광고를 시청하시는 그런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광고를 우리가 노출됐으면 대부분 이제 5초 동안은 강제적으로 노출을 하고 건너뛰기라는 버튼이 나오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건너뛰시죠. 저 같은 경우도 광고 건너뛰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중장년층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열려 있으세요. 그래서 건너뛰기를 잘 많이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출 대비 영상을 조회하는 그 비율이 높은 편이고 조회당 단가도 굉장히 효율이 좋은 편이어가지고 40, 50대 분들의 그런 광고적인 효율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에요. 그래서 40, 50대 분들에게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좋은 효율을 얻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가지고 특히 그리고 그분들은 소비력도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시니어를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소비력이 높고 그리고 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투자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좀 시니어족을 타겟으로 하는 상품들도 많이 홍보를 하시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유튜브는 정말로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유저들이 모두 활동하고 있다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조금 어떤 컨텐츠를 많이 시청을 하는지 살펴봤을 때는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K-팝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유튜버들 영상, 그리고 게임 관련된 영상들을 주로 시청하는 편이고요. 뭐 20, 3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취준생분들이 많기도 하고 좀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교육이나 자기 개발, 그리고 여행 이런 컨텐츠들을 주로 시청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뷰티라든지 뭐 스포츠, 금융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편이고요. 좀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TV, 클립을 편집하는 그런 편집해서 이제 TV에 대한 요약본을 좀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라든지 뉴스 컨텐츠 혹은 요즘은 트로트가 열풍이었잖아요. 그래서 트로트 관련된 음악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그 트로트에 나오시는 그런 가수분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라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트로트 가수분들이 나오는 영상을 좀 시청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TV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편집된 영상들을 많이 보시거나 좀 뭐 뉴스 컨텐츠를 친구분들과 공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연령대별로 소비하는 컨텐츠의 카테고리는 좀 다양한데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연령대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본인들이 보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되었고 향후 5년 동안에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유튜브 마케팅은 정말로 이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팩트를 좀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유튜브에는 이제 어떤 광고 상품과 그리고 어떤 타겟팅 방식이 있는지 우리가 유튜브에서 우리의 타겟 유저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광고 상품 전략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타겟팅 방식들이 있는데요.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정말 정교하고 다양한 타겟팅 방식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정교하고 다양한 타겟팅 방식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여타 상품들은 뭐 연령대, 뭐 지역, 위치, IP 혹은 관심사, 뭐 성별 이런 정도의 타겟팅으로 유저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저들을 그들에게 노출시키고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식의 타겟팅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타겟팅으로 정교하게 우리의 잠재 고객을 찾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목표별로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타겟팅 방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마케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표인데요. 마케팅 목표 단계에 따라서 이 마케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광고 상품과 그 광고 상품에서 달성할 수 있는 KPI와 입찰 방식을 정리해 놓은 표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컨텐츠 말고 다음번에 이제 실습하는 컨텐츠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상품들에 대해서 다뤄볼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적별로 어떤 상품들이 있고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는 마케팅 퍼널이 물론 지금은 되게 알 수 없는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유저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런 단계별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KPI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우리 브랜드나 제품을 많이 알리는 게 좀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어떤 액션보다는 노출이나 도달, 그러니까 좀 최대한 많이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노출 쪽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품들이 더 중요할 거고요. 좀 고려 단계, 좀 이 상품을 구매할지, 이 제품 혹은 이 브랜드가 좋을지 이런 것들을 유저들이 이제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단순히 그냥 많이 보여지고 노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상품 전략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조회수라든지 클릭수라든지
뭐 아니면 댓글이나 구독이라든지 이런 영상에 어떤 반응을 하는, 그래서 유저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내가 관심이 있다 이런 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좋을 거고요. 또 전환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특정 액션을 좀 얻기 위한 그런 단계에서는 단순히 노출시키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야 알리는 거 외에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단순히 노출만 시켜서 최적화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정말로 액션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맞는 KPI,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그런 수치도 달라질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구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는 유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 유입을 시키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액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행하는 우리 캠페인, 마케팅 목표에 따라서 어떤 거를 목표로 둘지에 따라서 KPI는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별로 그 KPI를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효과적인 마케팅 그런 플랜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브랜드가 이제 막 신상이 런칭되거나 혹은 브랜드가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신생 브랜드인데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서 알리기도 전에 무조건 나는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구매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환 캠페인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바로 실행을 해버리게 되면 광고 성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과가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요즘에 뭐 바로바로 인지와 뭐 구매나 고려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런 좀 전략적인 부분을 단계별로 세우면서 이제 목표를 하나씩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이제 밟아가야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 단계별로 어떤 KPI를 우리가 삼고 어떤 식의 전략을 살지를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그런 거 고려 없이 한다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과는 이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케팅을 어떤 목표를 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KPI, 그러니까 목표는 어떤 수치인지, 그리고 이 수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광고 상품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번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목표가 무언지를 딱 정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는 그런 전략이 되게 중요해서 이런 좀 장표를 준비해봤고요. 이런 목표에 따른 광고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단계별 KPI와 그리고 그 KPI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하고요. 좀 더 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잘 활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나한테 맞지 않아. 이 타겟팅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상품은 장단점이 다 있는 거고 이 상품의 장단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지 나쁜 상품, 성과가 좋지 않은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좀 크게 몇 가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이제 좀 많이 유튜브에서 많이 하시는 목적인데 도달과 이제 조회수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에요.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지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유튜브를 딱 키자마자 보이시는 유튜브 메인 홈 피드 지면이 있을 거고요. 어떤 컨텐츠를 시청할 때 나오는 시청 화면에도 하단에 보시면은 영상을 추천을 해주긴 하지만 그 하단에도 광고가 또 붙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유튜브 검색할 때도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다양한 지면들이 있고 쇼츠 영역도 요즘에 최근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지면들이 유저가 어떤 지면을 가던 간에
광고가 계속 보여지면서 유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지면에 노출이 되면서 또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어떤 광고는 5초 동안은 무조건 봐야 되고 5초 이후에는 광고 건너뛰기에 스킵 버튼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광고는 마치 배너처럼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면서 내가 이걸 좀 보다가 클릭을 했을 때 그 채널의 시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소리가 나면서 플레이가 되는 상품도 있고요. 또 정말로 배너가 나오는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품은 쇼핑 카탈로그처럼 영상 밑에 제품의 이미지가 이렇게 쫙 나열되는 상품도 보이실 수가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노출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도달과 조회수 목적의 상품이 가장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상품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하시고 많이 익숙하신 상품이 트리뷰 인스트림이라는 상품이에요. 트리뷰 인스트림은 이제 5초 동안은 무조건 누구나 봐야 되고요. 5초 이후에 건너뛰기 버튼이 나오게 되면서 유저에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가 광고를 보기 싫으면은 그냥 건너뛰기해서 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 싫은 영상은 안 볼 수 있어서 유저에게는 거부감이 좀 적고요. 광고주에게도 굉장히 좋은 게 건너뛰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5초도 못 기다리고 그냥 바로 이탈한 유저에게는요. 우리가 광고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다. 30초 이상 시청을 한 경우나 그 영상에서 좀 유의미한 클릭을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금이 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즉 우리 광고 영상에 관심이 있거나 반응한 유저에게만 광고주는 광고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고요. 유저 입장에서도 내가 보기 싫은 광고는 그냥 건너뛰기해서 보지 않아도 되니까 부정적인 그런 좀 생각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트리뷰 인스트림 상품이고요. 그리고 30초 이상 시청한 유저 혹은 클릭한 유저에게만 과금이 되기 때문에 조회수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트리뷰 인스트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서 좀 더 확장이 돼가지고 조회를 최적화할 것인지 유의미한 초수 이상을 보는 거를 조회라고 하는데 그 조회, 뭐 30초 이상 영상인 경우에는 30초 이상을 다 봐야지 조회고 만약에 10초짜리 뭐 15초짜리 영상이면은 끝까지 다 봐야지 조회로 인정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조회를 확보할 것이냐 혹은 최대한 많은 유저들이 그냥 이 영상을 보는 거 단순 이제 도달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를 중요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좀 목적에 따라서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뭐 트리플 리치, 트리플 인스트림 이런 식의 좀 파생되는 상품들이 다양하게 목적별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피드라는 상품인데요. 인피드는 여러분들 그 유튜브 홈 메인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인스트림은 강제적으로 5초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단에 이제 좀 소거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많이 줘서 스킵을 안 하게끔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인스트림은 마치 배너처럼 처음에 보이다가 자동 플레이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 유저들이 보기에는 마치 배너처럼 좀 보이고 밑에 광고 설명 문구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인피드 상품인데 이 인피드의 장점은 유튜브 인스트림은 이제 시청하는 어떤 컨텐츠를 시청하기 전이나 중간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영상을 이제 시청할 때 나오는 그런 시청 화면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인피드는 유튜브 메인홈 그리고 검색 지면, 유튜브 시청 화면 하단, 뭐 다양한 지면에 계속 유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보여지기 때문에 노출량이 엄청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브랜딩 효과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보는 거, 단순히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과금이 절대 되지 않아요. 유저가 뭐 자동 플레이가 되던 클릭만 하지 않고 그냥 스크롤 내리다가 이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는 전혀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유저가 보다가 궁금한데 썸네일이 너무 매력적이고 광고 제목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그 영상의 시청 페이지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 과금이 되면서 조회수가 카운팅이 되는 상품이 바로 인피드예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브랜딩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유저들에게 방대한 지면에서 계속 이제 광고를 좀 노출시킬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브랜드를 홍보하고 우리 컨텐츠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되게 좋고, 클릭을 하자마자 바로 시청 페이지로 떨어지다 보니까 유저가 거기에서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좋아요나 공유나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들의 그런 반응, 인게이지를 좀 확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상품이 바로 인피드 상품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범퍼 헤드인데, 범퍼 헤드도 여러분 모바일로 유튜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신 상품일 것 같아요. 6초는 무조건 이제 강제적으로 노출하는 상품이 이제 범퍼 헤드인데, 범퍼 헤드는 정말 짧죠.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래서 이 범퍼 상품은 되게 그런 유저들의 인지 평양이라든지 유저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출시가 된 상품인데요. 6초 정도는 내가 좀 인내심을 갖고 받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좀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서 만든 게 이제 6초 범퍼 상품입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조금 스킵 버튼이 나오지 않더라도 짧으니까 좀 참고 한번 봐보자, 이런 식의 좀 부정적인 거를 좀 줄여줄 수가 있어서 범퍼 영상이 굉장히 좀 트렌디한 방식으로 뜨게 됐고, 요즘에 또 숏폼이 대세다 보니까 이런 범퍼 영상처럼 짧은 광고도 굉장히 반응도 좋고 유저들에게 강한 메시지로 임팩트를 줄 수도 있고, 좀 부정적인 게 조금 이게 완화가 되니까 좋은 것도 있죠. 근데 최근에는 범퍼가 2개씩 붙어가지고 사실 그게 의미가 조금 퇴색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하나씩 나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범퍼가 2개씩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보다가 범퍼인데 하고 더 기다리는데 하나가 더 나올 때는 좀 약간 한숨 쉬면서 기다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뭐 스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긴 봐요. 근데 보다 보면 재밌어요. 왜냐면 하나의 메시지만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도 하고, 범퍼의 장점은 짧아서 영상을 만드는데 되게 저렴하고, 편집을 정말 잘하면 뭐 원래 있던 영상을 편집해서 짧게 만들 수도 있지만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소스들을 잘 엮어가지고 범퍼 영상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뭐 타이포그래피라는 그런 기술의 영상이라고도 하는데, 정말로 그냥 텍스트만 엮어가지고 유저들에게 전달하는 영상도 만들 수도 있어서 진짜 저렴한 비용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마케팅이 우리에게 맞을까를 테스트하고 싶은 광고주, 뭔가 예산을 처음부터 막 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튜브가 이제 맞는지도 모르는데 영상을 무작정 비싸게 주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좀 영상을 저렴하게 제작해서 범퍼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타겟이 되게 여러인 경우, 예를 들어서 뷰티 제품 같은 경우도 뭐 꼭 뷰티라고 해서 20, 30대 여성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뷰티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혹은 본인 어머님, 우리 엄마한테 선물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은 엄마에게 선물할 화장품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유저는 이 화장품은 딱 이 20, 30대 여성들이 살 것이다 라는 거는 사실 선입견이고 편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저는 정말 다양한 관심사군과 구매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맞춤 메시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개인화 마케팅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영상 그냥 정말 짧게 6초짜리로 하나 포맷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서 그 시청하는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타겟별로 메시지를, 개인화된 메시지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10개, 20개씩 영상을 짧게 만듭니다. 그래서 타겟팅이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게 그 정교한 타겟팅을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타겟팅을 적용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뷰티 제품의 범퍼 영상이라고 한다면 엄마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30대 여성한테는 엄마 선물로 추천드려요,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넣거나, 10대다 그러면 이제 뭐 10대에게 맞는 뭐 그런 문구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20대 대학생인데 이제 뭐 개강을 해요. 그러면 개강 여신, 뭐 캠퍼스 봄 여신 되는 비결, 뭐 이런 식의 그 유저가 관심이 있어야 하는 그런 관심사나 그 유저의 상황별,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제품을 어떨 때 구매하는지, 약간 이런 페르소나에 맞는 메시지를 다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똑같은 포맷이지만 메시지만 다르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범퍼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상을 쉽고 그리고 저렴하고 빠르고 많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범퍼는 정말 가장 트렌디한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짧다 보니까 광고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인벤토리라고 하는 지면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광고 영상보다 일반 콘텐츠가
더 짧으면 광고가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6초짜리밖에 안 되니까 어떤 컨텐츠든지 광고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지면이 너무 많아서 정말 방대한 노출량,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브랜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 범퍼입니다. 그래서 범퍼 상품 되게 중요하고 뭐 이런 좀 도달과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는 목적별의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상품이 이제 VVC라고 하는 비디오 뷰 캠페인이 곧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요것들은 이제 뭐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 조회를 최적화해가지고 이 조회를 최대하게 우리가 확보하는 것만 목적으로 딱 설정을 하면은 어떤 지면이든 우리가 타겟을 딱 설정하고 이 타겟이 조회를 많이 할 것 같은 지면이다 하면은 이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지면을 조정해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을 합니다. 지금은 설명드렸던 뭐 인스트림, 인피드, 범퍼헤드 이 상품을 각각 예전에 세팅을 하고 설정을 하고 노출시켰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목적은 조회수 최적화다라는 목적을 딱 주면은 이제 머신러닝이 각 지면마다 자동으로 얘가 비중을 조절하면서 조회를 최적화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좀 자동화된 캠페인이 요즘에는 또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케터들 그리고 이제 광고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이 되게 극대화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세팅이라든지 좀 단순 업무라든지 그런 공수에 드는 것들을 줄이고 의사결정하는 데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요즘에 좀 더 마케터들에게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머신러닝이 다 이제 세팅해주고 직접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지 않아도 효율에 따라 가지고 목표 설정만 해주면 운영을 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또 문제는 그럼 머신러닝이 알아서 해주면은 마케터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머신러닝이 알아서 해주는데 그럼 내가 직접 운영하지 뭐 마케터가 왜 필요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머신러닝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고 해도 세팅을 좀 더 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편리하게 해줄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는 건가 사실 마케팅의 핵심인데 그거는 머신러닝이 못 해주죠. 이 마케터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똑같은 데이터라도 우리의 목표나 우리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정말 명확한 우리의 목표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이 상품이나 이 매체나 이 성과가 우리에게 되게 효과적이었다, 아니었다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 우리 마케팅 단계별 목표와 KPI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막 목표별, 단계별 달성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 장표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구글에는 유튜브에는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진행하고 할 건지가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상품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유튜브에서는 많은 상품 중에서 뭐가 제일 효율이 좋아요? 라고 묻는 거는 잘못된 질문이고요. 우리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 어떤 상품이 제일 효과가 좋을까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확인을 해가고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게 맞는 거죠. 다음으로는 방금 도달 조회수 목적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액션, 퍼포먼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품도 잘 되어 있죠. 유튜브에서는 정말로 이 전환이라고 불리는 퍼포먼스 상품이 너무너무 잘 최적화가 되어 있고 효율이 좋습니다. 퍼포먼스,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액션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이나 뭐 구매하기 아니면 사이트로 유입시키기 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달성할 수 있는 전환이 최적화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품들은 최적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뭔가 노출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해도 전환이나 액션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최적화 방식이 달라진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환을 위한 상품이 따로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상품 중에서도 비슷하게 노출은 되지만 이제 최적화가 되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비디오 액션 캠페인이라는 VAC 상품인데 이 상품도 똑같이 건너뛰기도 나오고요. 이제 영상 시청하는 화면에서 인스트림, 영상 시청하기 전 앞단에 나오기도 하고 중간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노출되는 그런 형태랑 똑같아요. 대신에 좀 더 다른 부분은 영상이 이제 끝날 때 한 번 더 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CTA 버튼이라고 해서 클릭 투 액션 버튼, 파란 색깔 버튼이 한 번 더 좀 유도가 되면서 특정 액션을 좀 유도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강조가 된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에 액션 버튼, 뭐 지금 더 보러 가기, 구매하러 가기. 우리가 이제 그런 액션 버튼 문구라든지 제목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더 유도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는 거의 차이점이지 광고의 포맷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의 차이점은 핵심은 이제 광고가 최적화되는 방식의 차이점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조회나 도달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뭐 이름은 트리플 리치, 트리플 인스트림 이렇게 있지만 그 상품들은 도달과 조회를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도달을 할 것 같은 유저들, 조회를 할 것 같은 유저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액션 상품은 전환을 할 것 같은 유저를 찾아서 최적화를 시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사이트에 태그를 심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VAC 캠페인, 전환을 최적화하는 상품은 우리의 사이트에다가 이제 사전에 스크립트, 태그를 심어야 됩니다. 헤드와 헤드 사이에 넣는 스크립트를 심어야 되는데 이 스크립트를 심어서 우리 사이트에 방문하는 유저들의 특징을 막 분석을 해요. 머신러닝이.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과 그리고 구매를 하는 그런 패턴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구나. 전환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그런 유저들을 찾아서 최적화를 하는 게 바로 이 전환 최적화 상품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잘 설정을 해서 어떤 상품을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최적화 방식에 따라서 상품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 목적의 상품, 도달 목적의 상품, 크게는 이제 퍼포먼스 목적의 상품, 전환 최적화 상품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세적인 상품에 대한 특징은 실습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